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뭐 대정부 질문이니 뭐니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뒤흔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들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 뭐 많은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끝까지 들으시면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못 들으시는 새로운 정보들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들으신 분들 혹시나 많은 분들이 더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보시면서 틈틈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회가 2일 엄청나게 파행을 했죠. 파행을 했는데 사실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도 잘못됐지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사과 한마디 하려 그랬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서 국회는 계속 파행을 거듭을 했습니다. 바로 김병주 사성 장군 출신이지요. 이 김병주의 발언 때문인데 정신 나간 이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김병주는 사성 장군 출신이고 아마 남양주 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남양주 을의 전 국회의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네. 선일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곽관용의 그 젊은 후보 있거든요. 네네. 제끼고 이번에 남양주 을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 그렇죠. 사람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꼴에 자기가 사성 장군 출신이라고 네. 한미일 동맹 그 표현을 콕 집었어요. 이 네. 한미일 동맹 말을 뭐라면은 네. 그 6월 2일 날 네. 국민의힘 모 대변인 논평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네. 북한의 오물폭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논평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네. 잘못됐어요. 네네. 이 잘못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대변인 논평 같은 거는 네. 이 문구 하나하나 특히 외교 안보라든지 경제 분야 같은 거는 그 해당 비서관실에 컨펌을 받아요. 이렇게 네. 쓰는 게 맞는 건지. 네. 근데 당에서 나가는 논평은 보통 대변인이나 아니면 그냥 공보팀 선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맹국가는 미국밖에 없고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거든요. 네. 한미일 공조가 맞는 말인데 네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잘못 나간 거를 필터링을 하지 못한 겁니다. 네네. 근데 한미일 동맹 이거 잘못 나간 거는 잘못 나간 건데 이 앞에 붙인 말이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앞에 108명 다 앉아 있는데 너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발하면서 사과해 막 그러고 고성 지르고 네. 회의 막 떠들고 사과 안 해 그럼 나갈 거야 막 이러니까는 그때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하다가 그냥 정회를 선포. 아, 그렇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됐지요. 하나씩 좀 따져보자고요. 한미일 동맹 맞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직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는 지금 동맹 직전까지 단계까지 온 거예요. 즉 안보와 관련돼서 최대한의 어떤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프리덤 엣지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수중, 그 다음에 뭐 육상, 그 다음에 항공 이런 모든 분야 여기다가 사이버 안보까지 해서 전 영역에서 훈련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훈련은 지난번에 한미일 정상회의 그러니까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공급망, 경제 공급망,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사실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에 준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미일의 공조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이번에 인정했잖아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당연히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 논평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미일이 동맹에 준할 정도로 굳건하게 지금 안보 협력이 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동맹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 좋아요. 김병주라는 사람이
동맹이라고까지 하는 이 국민의힘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놓고 앉아있는 사람을 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하고 비문이에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잖아요. 당 대변인의 논평에 그 구절이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의원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표현에 유감을 표명할 정도의 어떤 수위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싸우자는 얘기였고. 그렇죠. 사실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찝었으면 됐어요. 내가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진행했을 텐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이 발언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쇼츠라든지 자기 존재감을 개딸들한테 띄우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항상 보수당을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친일 네네. 프레임. 네네. 그걸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변 제가 이 사람을 이 사성 장군일 때 만났었거든요. 제가 육군 발전 자문위원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성 장군을 했는지도 압니다. 한미 작전 사령부에 있었고 한미 작전 사령부에서 당시에 미군 사령관과 굉장히 가까웠고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안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 민주당의 비례도 딱 가면서부터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 비례였다가 이건 재선이네요. 재선이에요. 비례였다가 이제 그 꿰찬 거지 남양주로 들어가서. 그런데 김한정이다 남양주. 근데 맞아요. 친명이 아니어서 잘렸어요. 잘렸죠. 맞아요. 예,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명주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그 스카우트 그러니까 영입되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갖고 한미 동맹 등 이 안보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주당 쪽 그러니까 입장으로 표명을 하면서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안보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동맹은 아니더라도 한일 간의 최대한의 어떤 군사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군의 사실 공식적인 네네. 비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제 배지를 달았다 이거지. 그래갖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군 장성 봤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또 이제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지금 급한 건 누구죠? 국민의힘이 급하지 않아요. 급한 건 누구죠? 자기네 빨리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야지. 그날 최병 특검 통과시켜야 돼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이 민주당 내에서도 김명주를 좀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한데 뻗띵겼지. 뻗띵겼어요. 더군다나 국방위도 못 열렸어요. 국방위도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 성일종인데 사과 한마디만 하면 오후에 내가 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뻗대 쪽에서 네, 사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일본과 동맹한다고 한 것을 고치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는 것은 핑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과 동맹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논평은 그렇죠. 북한에서 이렇게 오물풍선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은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의 논평을 한 건데 동맹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대항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일본과 동맹한다고 한 것을 고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오물풍선 등을 왜 보내냐면 전단을 핑계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프리덤 엣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미일 지금 당영역 군사훈련 이제 곧 하잖아요. 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6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을 왜 하냐면 이 한미 군사훈련이나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늘 견제하려고 막 다탄도 터뜨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이름 밝힐게요. 너네가 호준석 대변인. 죄송합니다. 호준석 대변인이 북한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굳건히 한미의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 이 소리였는데 안보협력체제를 동맹으로 잘못 표현한 거. 그건 실수라고 치더라도. 오기죠, 오기.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맞잖아요. 그래서 프리덤 엣지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걸 자꾸 한일 동맹 운운하면서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하지 말란 뜻이에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지금 프리덤 엣지 하는 거 같고 김준형이라고 아시죠? 왜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국립외교원장 했던 문재인 정부 때 있어요. 그 외교 쪽에서 문재인 쪽 친문 뭐 이런 문장열이니 정욱식이니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뭐 한지 아세요? 이 김준형이라는 의원이라는 자가 프리덤 엣지는 미국이 주도하에서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 너무 과대하게 훈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미일 훈련하지 말아요. 아니 그럼 북한한테 그냥 당해? 그럼 북한하고 동맹하냐 너네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깨놓고 김병주 사성장군이요. 이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당신은 한미일 훈련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동맹이란 표현은 그래요. 실수했다고 쳐요. 그러면 당신은 김준영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냐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프리덤 엣지는 굉장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므로 북한 자극해서는 안 돼. 우물풍선은 정당한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뻗땡기면서 한일 동맹부터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자신의 어떤 본 마음을 숨기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북한 자극하는데 국군은 왜 두냐? 북한은 들지 말고 그냥 철저한 그 군사 분계선도 다 없애버리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북한 자극하는데 그냥 전부 다 무장 해제를 해버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인 출신도 아니고 사성장군이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배지 달아보니까는 눈이 돈 거지. 눈이 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옛날에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와 배지 다니까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서 이러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양문석. 양문석 국회에서 빠질 수가 없죠. 지금 그 대정부 질문하는 데서도 사실 이 정신 나간 이전부터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정신 나간 국힘이 뭐가 문제야? 이럴 것 같아. 딱 그랬어요. 저 패러디 잘하신다. 이분이 패널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많이 발언이 했죠? 엄청 강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같이 하는 거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는 한 번은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적도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병원 간 건 못 봤는데 하도 너무 열 크게 얘기하니까 그 또 표현이 세니까 같은 진영끼리 싸웠어요. 같은 진영끼리. 그러니까 둘 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누구랑 보수 둘, 싸웠어요? 진보 둘. 박모 교수. 있어요. 있어요. 박창환? 박창환은 좀 나중에 등장했고 박 무슨 병 교수 있어요. 지금은 박상병. 맞아요.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명. 근데 박상병 교수는 좀 그래도 좀 중도적이죠. 옛날에 완전히 적이었어요. 민주당이었어요. 처음에. 지금 안철수한테 가서 안철수 홍보하고 하면서부터 중도로 좀 빠졌지만 처음엔 정말 센 사람이었어요. 그 진보 보수 쪽에 민주당 쪽에서. 그러다가 어찌됐든 양문석 대단합니다. 난리를 치는데 이거예요. 김승수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승수가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나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야지를 놓는 거야. 장난치냐? 애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어.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대북 정책은 정치 장난치나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계속 이렇게 우원식도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하겠다. 좀 조용히 하라고 계속 그랬고 그러다가 정신 나간에서 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 나간이 뭐가 문제냐 하면서 친일파냐 친일파 또 시작이 됐네 하면서 양문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우리를 핵 위협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과 절대로 안보 협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 그냥 북한에 그냥 무장 해제를 해버리고 담벼락 다 없애버리고는 우리는 일본하고는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북한에 당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정말 북한이 또다시 침략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상군만 있어요. 2사단. 물론 사드가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간에 가장 빨리 도달해야 되는 전략 자산들이잖아요. 왜냐면 북한은 핵 전력을 사용하거나 할 테니까요. 네. 방사정포를 어마어마하게 쏠 테니까 어디서부터 발진해요?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전해요. 맞아요. 오키나와에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그러면 일본과 한국과 미군이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이것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력 안 하면 북한을 못 막아. 그렇죠. 군사적인 당연합니다. 도발을. 지금 이쪽 민주당에서 맨날 일본한테 우리가 뭔가를 다 뺏긴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협력 체계가 뭐냐면 우리는 자, 북한이 뭘 쏘죠? 그러면 우리는 발사 지점을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요. 일본은 그건 몰라. 하지만 일본은 뭘 파악하냐면 이게 궤적 있죠. 어디로 날아가고 있고 어디로 떨어진다를 파악을 해요. 서로 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보완. 그러니까 저쪽에서 발사를 했을 때 양쪽이 긴밀하게 정보가 교환되면 완벽하게 얘네 북한이 어디로 뭘 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민주당은 이런 것 같아. 평화롭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겠다 뭐 그런 건데 지금 뭐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어용이지. 그때 유시민 씨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방어용이지 공격할 의도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핵을 저기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를 담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하고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했는데 계속 어기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 김준형이라는 자가 만든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현황과 대응 과제라는 세미나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미일이 자꾸 훈련을 하고 안보 협력을 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더 고도화된 그런 그 안보 동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지지를 해요. 이번에 러시아 북의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그것을 선언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육자회담 같은 게 끝나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돼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면 어떡하죠? 북한은 남한을 절대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 안 해요. 왜? 자기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다 인정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과 똑같은 입장에서 군축 협상을 하자. 핵 한 탄도 하나씩 내가 없애줄 때마다 지금은 100원 갖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1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 핵 보유국끼리만 회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핵 군축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핵을 갖거나 전략자산을 갖고 오거나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쌓여 있는 건데 쟤네들은 아직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전변 얘기하듯이 아이고 일본이랑 가까우지 마. 일본이랑은 절대 아니고 북한이랑 가까워야 돼. 북한한테 우리가 다 들어주고 다 뻐주고 제발 핵 우리한테만 쏘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면 북한이 가상히 여겨서 우리한테 핵을 안 쏠 거야. 그러면 됐잖아. 그게 평화잖아.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쟤들 안 쏜다니까 우리 먼저 버리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력을 어떻게든 얘네는 저지하겠다. 그게 이 반일이라는 독도라는 이 반일 감정을 선전선동하면서 김병주라는 이 사승 장군이 지금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극악한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이 사성 장군이 이따위 행동을 하면서 국회를 호도하느냐.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죠. 그런데 아니 김혜지 의원이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은 심하다. 왜냐하면은 정신과 관련해서 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를 권고를 했어요. 정신 나갔다라든지 정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말들 있죠. 뭐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가급적 쓰지 말아달라. 인권위 권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신 질환과 관련돼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혜지 의원이
이 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일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갖고도 또 뭐 이준석이니 뭐니 해갖고 이준석하고 천하람이 또 나왔죠. 천하람이 좀 너무 심했어요 이번에는. 뭐 저기 아예 정신이 나갔었나봐. 예, 그 동영상을 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왜 이 말 쓰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거죠. 항의했죠. 하지만 자,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우리가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게 도리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신 나감이라는 표현을 김혜지 의원이 더군다나 김혜지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그걸 조롱하는 그런 이 동영상을 유포한다? 너무너무 사실 가볍고 너무 뭐랄까요? 이 문제를 희화화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여기 개혁신당은 자기들이 안 보는 보수라고 얘기하는 부류 아니에요? 민주당 그렇죠.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무슨 뭐 반일 프레임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논지는 한미일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지금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정신 나간 지금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을 좀 엿먹이고 싶으니까는 정신 나갔네 이런 얘기 왜 하면 안 되냐고 지금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놀릴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김혜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 그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미일 동맹, 잘못되긴 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자고요. 한미 동맹이 있어요. 미일 동맹이 있어요. 근데 한일은 사실 그 옛날의 감정들과 사실 일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일 동맹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맹은 아니더라도 동맹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군사 안보 협력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한미 동맹, 미일 동맹과 한일 안보 협력 체제를 합쳐서 한미일 안보 삼각 안보 협력 체제예요. 근데 그거를 동맹이라고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정신 나간이라는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한마디 안 해갖고 박찬대가 또 장난을 했더라고요. 두 번 뭐 이렇게 유감 표명식으로 했는데 뭐 유감입니다 한마디 뚝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개혁신당은 여기다 지금 초선이고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런 중요성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는 네. 좀 공부 좀 더 하라 그러고 예. 에휴 그냥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치도.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제2의 김만배 여론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진짜 전배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제가 최근 들어서 커뮤니티에 그렇게 난리야. 뭐 어떻게 난리인지 아세요? 최병 사건과 김건희 특검 사건은 연결된다. 뭔 소리? 그게 예. 김성근과 김건희 여사가 관계가 임성근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임성근이 사단장이잖아요. 네, 사단장. 아니 왜 사단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가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그 남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 이승환 그 중랑 당협위원장이 JTBC 방송을 자주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못 알아듣겠어 그냥 이러고 넘겼었는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왜 21일 날 네. 입법청문회 있었잖아요. 네네. 최장병 특검 관련한 입법청문회. 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 임성근 사단장한테 뭐 김건희 여사 아냐 그러고 김건희 여사를 아는지는 안 물어봤고 이모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모라는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재판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기 때 네. 뭔가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쩐주들은 따로 있고 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행을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 미등록 투자사 하나를 차려놓고 네네네. 아냐는 거예요. 근데 임성근은 모른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 카톡방을 그때 의원들이 띄웠었단 말이에요. 카톡방을. 거기에 뭐 카톡방, 누구의 단톡방이 있다. 단톡방. 여기가 증거다 하면서 띄웠어요. 근데 임성근은 끝까지 모른다 그랬고 네네. 띄웠다는 그 단톡방도 네. 해병대 출신 사람들 4-5명 모인 데인데 거기 임성근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골프 갈래 이렇게 약속을 잡는 과정이었고 네. 우리 골프 가서 임성근 사단장 한번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골프 치고 식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스케줄을 짜는 방이었는데 네. 이게 거기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사건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토가 파토가 나버렸단 났다. 말이에요. 네. 임성근은 당연히 모르지. 네네. 근데 이게 다
4일 있다가 JTBC 뉴스룸에 또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변호사 C씨, 예. 변호사 C씨 이름 밝힐게요. 그 박정훈의 변호인 김규현 사람이라는데 거기서는 그냥 변호사 C씨라고 나와요. 네. 이 C씨라는 사람이 지금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카톡방이 자기들이 입수를 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 임대 그 스케줄의 내용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CC가 뭐라 그러냐면 그 JTBC에 제보한 이 CC가 뭐라 그러냐면 평소에도 이 이모 씨가 자기가 김건희 여사랑 안다는 얘기를 친분 관계를 자주 자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CC라는 사람이 박정훈의 변호인이고 이번에 서대문 갑에 그 민주당 후보로 경선 나갔다가 김동완한테 밀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JTBC에 제보하고 그 전에 민주당에도 제보를 줬지 않았나 싶고 네. 이게 사실이면은 제보를 주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임성근하고 이모 씨의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엮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네.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들은 얘기로는 그 네. 김건희 여사 쪽에 그 변호를 했던 사람 말에 따르면은 네. 이 사람한테 계좌를 맡긴 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던 사람은 권오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맡기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1인 매매를 했을 때 이 네. 계좌를 누가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거야. 네네네. 이 사람이 그 계좌를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한두 번 줬을 수는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엮어가지고는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해병대의 그런 몇몇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의 유죄를 받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갖고 있는 한 사람과 같이 저기를 하자 뭐지요? 골프를 치자 말자 이렇게 하다가 파토 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모 씨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사건에 연루됐으므로 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이모 씨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모 씨가 해병대에 있는 사람들과 골프를 치려고 했던 관계 이걸 모조리 엮어서 임성근과 김건희 여사가 무슨 같이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얘기하는 대통령실에서 거잖아요.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거 하나씩 해보죠. 지금 이것을 권성동 의원이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밝힌 게 이거잖아요. 그 단톡방에는 임성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없어요. 그럼 임성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 임성근이 마치 이모 씨와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하죠? 아, 자기들끼리 골프 모임을 약속을 하면서 네. 우리 1박 2일 골프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첫날에는 우리끼리 어디 가서 골프 치고 그 다음날은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고 이분하고도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는 거 어때? 이러면서 스케줄을 짜는 거에 임성근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임성근은 이 모임의 한 멤버가 아니야. 멤버 아니야. 확실하잖아요. 이 멤버끼리는 우리끼리 뭐 저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하는데 아는 사람 중에 임성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놀러 가자. 이것과 전 처음부터 뭐 멤버니까 막 그냥 뭐 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이종호 씨와 임성근은 멤버야? 아니죠. 멤버 아니에요. 전혀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단장 있고. 이 멤버들끼리 뭐 술 먹으러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자, 이쪽 관계. 이종호라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적으로 무슨 공범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좌를 맡겼을 뿐이고 맡겼는데 이 사람한테 맡긴 것도 드러나 있지 않았고. 판결문에 그거는 있어요. 어떻게?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1심 판결에서 잠깐만요. 이 모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시세 조종에 동원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해. 이 문구 자체는 나와요. 그러니까 전주들의 계좌를 자기가 가져서 이렇게 개입했다와 그 전주가 마치
그 같이 주가 조작을 한 공범인 것처럼 이종호를 잘 알아갖고 그건 다르잖아요. 예, 그죠. 김건희 여사가 알았던 거는 권오수고 예. 권오수하고 연결된 그 무리 중에 이모모가 있었던 거는 맞아. 왜냐면 권오수가 자기 혼자 네. 주가 조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팀을 이뤘겠죠. 네. 거기 있어가지고는 뭔가 조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직접 아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조작, 공작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단톡방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임성근 사단장은 없지만 바로 민주당 정치인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훈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 그렇죠. 이 사람은 서대문 갑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한테 밀려가지고는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변호사님, 이 사람은 그 안에 해병대라는 그런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주가 조작범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네. 같은 해병대 출신. 그렇죠. 예.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단톡방에 있어서 단톡방에서 골프 모임으로 어느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어느 사람이 바로 연결이 돼 있다는 식으로 추정을 하려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추정할게. 아니 그 변호사가 말이지 바로 주가 조작범과 함께 놀아나는 사람이네. 안 그래? 지도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치. 그 뭐라 그랬어? 김성태의 진술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조작범이고 그다음에 거짓말만 했고 그다음에 조폭이고 그런 사람 말을 믿는다고. 말을 믿는다고. 그럼 주가 조작범하고 같이 놀아나는 사람하고 말을 믿냐 그럼 너네는? 그렇죠. 주가 조작범하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사단장한테 가갖고 뭐 술 먹자고 하고 그런 사람이네. 안 그래요? 그러네요. 똑같이 이 사람이 근데 제보하고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JTBC에 제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입법 청문회 할 때는 이거 카톡 캡처본은 안 띄웠던 것 같아요. 안 띄웠어요. 네. 어쨌든 JTBC가 띄웠잖아. 네, JTBC가 방송에 나왔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은 이거예요. 본인이 전부 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똑같은 거야. 김만배가 신앙님이랑 만나갖고 본인들이 가짜 인터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뉴스타파에 띄워, 3월 6일 날.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사실이냐, 민주당에 흘려. 민주당이 중간에 계속 그걸 갖고 공격을 해. 그 다음에 이재명이 조우영 알아요?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죠? 하고 고함 질러.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도 터져. 이모 씨 알아요? 하고 공격하잖아요. 저기 조우영 커피 타줬죠랑 똑같은 거고. 네. JTBC가 보도한 거는 뉴스타파랑 똑같은 행위지. 예? 해당 그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제보한답시고 이걸 완전히 제보가 아니라 만든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그래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그런 거죠. 나쁘네. 아니 이게 뭐 팩트라면은 제보할 수는 있지만은 네네. 이거를 너무 그냥 산 넘어 살이잖아요. 허들을 몇 개를 넘어야 돼 도대체. 근데 이거를 무슨 기정 사실인 것 마냥 민주당에다 흘리고 여기다 제보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없어서 누구한테 들었다면 또 몰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JTBC도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이 사람이 민주당 정치인이고 박정훈 변호인이라는 거 알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알았겠죠, 당연히. 아니 알았는데 뭐 그냥 제보자 CC라 그러면서 평소에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랑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이거를 무슨 어떤 정당한 뭐 전원인 것처럼 근거 있는 전원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건 아니죠. 자, 메신저 자체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메신저에 문제가 있잖아요. 해당 본인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반론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김 씨는, 김 변호사, 이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 김 씨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야, 이거는 열혈 정의감이 불타는 A씨, 변호인 A씨가 있어서 내가 아니야. 그 A씨가 제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의 주장까지는 반론,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추정을 해보면, CC가 김 씨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CC가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CC,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걸 제보한 거잖아. 아니 여기 들어 있었잖아, 지가. 그렇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변호사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래요.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
나와라. 그럼 민주당 의원들 나와라. 이거 까보자. 다 확인해보자. 당신들이 지금 이 김모 변호사, 박정훈의 변호사이자 정치인,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이 변호사가 과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JTBC에 제보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해보자. 이거요. 이 A씨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모 변호사가 이 JTBC 제보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자기는 카톡방에 있지만 제보는 지가 안 했다고? 안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 됐든 튜니티님인가요? 단톡방 회원 명단을 가리고 방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발빠르게 또 자세하게 지금 지금 파헤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6일 날 이 김규현이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네. 이 JTBC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뉴스공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하잖아요. 네네네.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본인이 아니면? 응? 그러니까 자기는 그 뉴스를 그 전날 밤에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만나게 돼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연결되냐면 똑같아. 왜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난 것도 아니 그 언론인끼리 한 얘기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데 신앙님은 민주당에 공천에 신청을 했던 사람이에요. 비례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똑 떨어지잖아.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투표일 사흘 전에 공작 차원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뭐 공천 신청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 잠깐만 팩트를 위해서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이 변호사라고만 나오고 김규현이 맞는지는 그냥 추정이네요. 추정이죠. 네, 예, 추정이에요. 그래서 반론을 제가 반론권을 예, 좀 예. 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아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김어준 방송도 나가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그 왁구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이 CC는 김규현이다라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베이스로 해서 상당히 그 추정이 맞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임성근과 도이치 공범 골프 모임 의혹에 대해서 가설이 겹친 이야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문제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의 문제 제기와 권성동 의원의 지금 마지막 이야기 사실이 아니라면 다 공개하자. 그리고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사실을 얘기해라. 진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검사 탄핵한다는 또 민주당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아니 검사를 이미 여러 번 저번에 안모 차장검사 유성 간첩조장 사건 그분을 이제 탄핵을 청구를 했다가 또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기각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정섭 검사라든지 뭐 가족 관련해가지고는 뭔가 정보를 흘렸다고 이정섭 검사하고 손준성 검사 지금 탄핵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근데 4명을 또 한 거예요. 그 4명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강백신 검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탄핵 사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타파. 예, 이 허위 인터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판사가 영장 발부를 안 했겠지. 안 하지. 왜 니네가 알아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김만배 신앙님 이 허위 인터뷰는
그때 21년 9월에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책 산다고 1억 6,500만 원 맞아, 주고 맞아. 했는데 그거 21년 9월인데 보도가 된 거는 대선 3일 전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 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저축은행을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몇 달 뒤에 왜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거부터 저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어제 그 보도 나왔지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검찰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 같은데 그 김만배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봤어? 형이 말한 대로 됐잖아.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린 풀려날 거야. 라고 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잖아요. 즉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또 하나 강백신 이제 백신 이분은 이제 백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엄희준 검사 이분도 이제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었고요. 이분 탄핵 사유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만호라는 돈을 준 사람 있잖아요.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처음에는 안 줬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꿨거든요. 나중에 바꾼 게 이 사람 무슨 비망록인가 그런 데서 검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근데 한명숙이 유죄를 받았던 거는 물증이 있었던 거거든요. 전세 자금으로 뭐 네,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물증이 있어서 한 거지 이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만호를 그때 검찰이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는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그 한만호랑 같은 깜빵에 있었던 재소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소자들 관련해 가지고는 한만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와 관련해서 이미 문정부 때 조사를 다 했어요. 이문정이 키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재소자들이 처음에는 맞다 한만호가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법원에 나가가지고는 진술을 또 했었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진술을 했었거든요. 한명숙 재판 때. 근데 그 증인 진술서가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았었고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증언을 했다 이 얘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는 당시 대검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 이거는 기소할 수 없어. 당시 수사검사를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당시에 박범계 장관이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내려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했거든요. 한동수 감찰부장 주재로 한동수는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에요. 법원 출신인데 당시에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뭔가 어떤 윤석열 정부의 비리를 이렇게 캐내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재하고 회의했었는데 다 이거는 기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에서 2번이나 회의를 했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요. 물증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 빼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전세 자금으로 돈을 뭐 몇천만 원 그때 뭐 받았다는 그게 드러났었잖아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한만호 있잖아요. 한만호하고 그 감방에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한테 검찰이 증언을 바꾸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건데 회유를 갔다면서 그러면서 그때 뭐 출정 기록이 몇 번이고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술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대검에서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지금 또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결국 자기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했거나 어떤 뭐 정략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이러면 무조건 다 탄핵 대상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또 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거든요. 그 연호회 사건.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그리고 이화영이 얼마나 그 장소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가 다 우리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수원지검에서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더 이상 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면 돼요. 그렇지. 이 검사를. 근데 왜 이걸 탄핵을 하는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인데요. 이번에 그 이화영 9년 6개월 1심 선고받은 대북 그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화영이 갑자기 사실 제가 연어회에다가 소주 먹으면서 이 진술을 조금 좀 검찰 쪽에 유리하게 하라는 그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봐봐 이거 완전히 검찰 조작 사건 조작하는 검찰 정권이잖아 이런 식으로 막 대치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럼 어디서 술자리 의혹을 회유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 검찰 조사실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큰 유리창이 거기가 있어요. 영상조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유리창이 있어. 그럼 거기서 밖에서 훤히 보이는데 그럼 거기서 소주 마시면서 연어회 한 점씩 먹으면서 야 좀 잘 이야기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고 또 저 방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예, 나중에는 술자리 회유라 그러더니 나는 술은 안 먹었는데 또 바꿨어.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자꾸 막 원래 이 사기꾼들은요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관련 수사 핵심 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 검사인데 예. 이분은 뭐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와 뒷거래를 장씨한테 이렇게 허위 준술을 하라고 이렇게 뒷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예. 이거 관련해서 장시호가 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음. 사실은 그런 뒷거래 없었고 내가 뭐 김영철 검사랑 무슨 관계인 것처럼 친구랑 통화를 한 내역도 공개가 된데 그런 관계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탄핵한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그 돈봉투용 송영길을 수사를 했어. 이것도 이제 결국은 돌고 돌면 기승전 민주당 불리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성윤 검사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민주당에 가 국회의원 있는 됐잖아요. 중앙지검장. 그분이 제가 어제 그 중앙일보 한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10년 전에 그 전 땡땡 모 검사 동부지검에서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얘기 아세요?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동부지검장이 석동현 지검장이한테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지고. 우리끼리는 지검장을 날린 뭐 초임 검사 막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어요. 근데 이때 부장 검사가 이성윤이었대요. 자기는 그런 것도 못했는데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이성윤 의원이 뭘 발표를 했냐면은 울산지검 무슨 검사들 술자리 대변 사건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게 19년 1월이고 자기가 19년 9월부터 해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했거든. 그럼 그때 이거를 재단을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난리냐고요. 이게 똑같아요. 습성이 무슨 소리냐면 이 좌파 세력들의 습성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예. 대선 투표일 한 6, 7개월 전에 이미 해요. 그리고 딱 가지고 녹취록도 만들어 놓고 묵혀두고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투표 3일 전에 이걸 터뜨릴 테니까 그 다음 날은 너가 받아서 또 터뜨리고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교정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럼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배지 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막 예, 그때는 자기가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단한 것마냥 그때 그랬었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검사 계약해야 돼. 전형적인 이 사기꾼들의 행태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이거 아침부터 화가 나네요. 자 이렇게 4명의 검사를 그럼 탄핵하겠다. 그럼 이 탄핵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 이게 시간 끄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한 6달 정도 이제 직무에서 배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키 잡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배제가 돼버리면은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북송금 사건 지금 이게 아마 수사를 한 검사가 아마 직관을 해서 공소 유지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기소됐잖아요. 이게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건 처리를 계속 딜레이 시키기 위해 딜레이 시키고 탄핵하면서 대선 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전형적인 꼼수인데요. 꼼수의 제일 좋은 방법이 대응책이 뭔지 아세요? 정면 돌파입니다. 네.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어제 뭐 이런 말을 했네요.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뭐 이현석 총장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뭐 노자에 나오는 뭐 말도 뭐 인용을 하시고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 현직 검사들 중요한 사건을 핸들링하고 있는 핵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끌기 작전, 꼼수 대마왕. 시간 끌고 뭐 자기들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수사하고 재판하게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무너졌어. 이제 이 삼권 분립은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당식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 검사들 있잖아요. 이 검사들을 법사위로 부른다. 망신을 준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이런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아요? 어때요? 그 검사 자체하고는 이해충돌 관계가 뭐 따지면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되네요. 예, 그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예, 그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법사위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사위에 피감 기관이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법원이라든지 다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금 탄핵안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이제 본회의로 넘길 텐데 그때 이해 충돌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렇군요. 그 김장겸한테 들이댔던 잣대가 똑같이 여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이번에 그 김장겸 과방위 저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장하자마자 민주당 그 이윤기 의원이 이거 이해충돌 관계에 있으니까 상당히 여기 출석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랬더니 아니 난리가 나서 정해되고 나서 들어와서 김장겸 의원이 바로 쏴버렸죠. 그 김모 의원, 이모 의원, 박모 의원 보니까 전부 전과자던데, 전과자들이 뭐 다 앉아가지고 지금 과방위에서 이게 되겠냐? 이런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따지면은 저쪽에서 날릴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많죠, 뭐 저기 훨씬 많습니다. 특히 법사위. 그렇죠. 뭐 이재명 저 민주당 대표부터 상당히 이제 뭐 이해충돌 따지면은 뭐 이걸 뭐 또 피해갈 수 없는 뭐 무려 지금 사건이 몇 개입니까? 혐의가 뭐 열 몇 개고 지금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이 메시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주춤해서 이렇게 당황해 버리면은 오히려 더 공격이 처하게 돼 있습니다. 메신저 공격이 들어오면 정면 돌파해 버리세요, 그냥. 자, 지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민주당만 지금 171석이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171석 중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아주 급진 세력이 한 40여 명 되는데 초선들이 또 거기 한 40명 되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개원한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막 나가잖아요. 네. 마구 달리고 있잖아요. 폭주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공천 받고 배지 달았으니까는 뭐 충성을 다하겠죠.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유민주당에서 민주당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진보당하고 세트로 패키지로 그 정당 해산 청원 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자유민주당에 따르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자유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키를 잡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원 정당 해산의 그 요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 그 강령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국가, 민중 주권 시대의 완수,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세계적인 진보적 국가와의 국제현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관계 박탈내고 한미관계 내고 북한하고 친하면서 민중 주권 시대 노동자가 주권을 갖는 그런 시대를 완수한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거 공산당 강령이잖아요. 이건 위대하신 수령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을 무시를 하고 폭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유는 이미
2018년 초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 시도하면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행태도 민주화는 거리가 머니까는 이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야 된다 그래놓고 저 지금 이거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져요. 몇 명이나 지금 그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혹시 그랬더니. 우리 PD님 혹시 저기 이제 올르셨네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동의 사이트.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저기 들어가셔서 꾹 좀 눌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고정을 했습니다.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동의 사이트가 상단에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진보당부터 말씀드리면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이 조직 강령이 중요합니다. 정당은 어떤 강령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으니까. 가령 구소련 시절에 소련 공산당이었으면 그 조직 강령이 뭐였겠습니까? 전 세계 적화 통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 북조선 노동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적화 통일 아닙니까? 남한을 그냥 적화 통일 이런 게 조직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강령이 뭐가 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제 기준으로 26,000명이라니까는 여기는 아직 숫자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했군요. 자유민주당에서 이거를 게재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민주당 홈페이지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숫자는 미미한 거는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시작이 되는군요. 자유민주당 네네. 사이트, 자유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저 들어가서 서명하신 분도 이미 있군요. 박보경님. 자, 그런데 이게 조직 강령이 왜 중요하냐? 이게 보면은 진보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진보당의 당수가 누구냐? 김재현이잖아요. 김재현은 통진당 시절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정희 의원하고 같이? 네, 맞아요. 그때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이렇게 해가지고 통진당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가 그때 황교안 총리 때였나요? 그때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 받아가지고 헌재에서 해산 결정 난 그 정당의 후신이 진보당 아닙니까? 자, 그럼 진보당의 조직 강령,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국가. 그럼 일 안 하면은 주인이 못 되네? 응? 자주국가.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죠. 이게 뭡니까? 자주국가란 말은 주한미군 철수죠. 그쪽 세력이 이야기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할 때 자주국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그랬던 세력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거 보세요.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 민중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국가. 인민이란 건 뭐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하고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은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민은 뭐냐? 수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시받는 사람들 인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란 것은 위대하신 수령의 지도와 지시를 받는 민중이 주인되는 국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헌법과 완전히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조직 강령을 놓고 정당을 하고 근데 있지?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중하고 그다음에 국민, 인민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지금 안 와닿거든요. 근데 민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진보당 강령을 보면 일단 한미관계 단절,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랑은 지금 연결이 되는데 민중주권 시대 완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민주권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제 민중이란 말이 한자로 백성민자에다가 군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의 소비에트 공화국, 구소련이죠. 요즘 또 젊은이들 소련이라는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소련,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공산당이 자기들이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내셔널 가인데, 인터내셔널 가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예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말한 노예들이 민중이란 말이에요.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무장,
무장 폭동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민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중이란 어떤 그 말은 절대 수령의 지시와 영도를 받는 피조물들. 이게 이런 그 말이죠. 586 운동권들이 어떤 주체 사상 공부를 할 때 쓰는 용어 나왔던 용어. 그렇죠. 거기도 그런 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민중이란 말에 혹하기 쉽죠. 왜냐하면 민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라는 개념,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도 뽑고 뭐 시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민중이란 말은 어떤 그 단일 지도 체제에 있는 수령이라는 피라미드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이 수령 체제의 지도를 받는 어떤 피조물 입장. 이게 민중이라는 거죠. 주체성이 없는 국민. 주체성이 없는 거죠. 민중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터내셔널 가에 나오는 노예들이여 뭐 일어나라 하는 그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 주권 시대의 완수란 이 말은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세력들이 용어 혼란 전술을 잘 씁니다. 민중 주권 시대의 완수란 말은 수령 체제의 완결 이 말입니다. 이게 일당 독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그때 진보당도 할당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 자유민주당이 요렇게 자매 정당 아니냐? 그렇지. 진보당을 원내 지금 진보당 이번에 몇 명 들어갔죠? 5명입니까? 3명 들어갔습니까? 3명 들어가. 3명 들어갔어요. 3명. 3명 들어갔는데 이 3명이 들어간다는 말은 저 비서를 9명 들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1명당. 그럼 30명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좌판을 깔아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같이 지금 패키지로 엮은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까지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국회 관련 법령에 보면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놓고 있다가 갑자기 사전 검열 받으라고 지금 저러고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행정부의 어떤 그 권한을 침범하는 거니까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하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게 참 이걸 보면 참담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가령 뭐 문재인 이전을 본다면 뭐 노무현 시절 뭐 김대중 정권 시절의 민주당과 지금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정당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민주가 없는 그런 이재명 일당 독재 비스무리한 지금 정당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엄청 퇴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이 자유민주당이 정당 해상 청구를 이제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에 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정계의 어떤 이 정당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에 비해서 지금 자유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둘로 나눠져가지고 싸우기 바쁘고 이게 자유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파장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보세요. 건. 제가 그래서 답답한데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좀 몸을 사리는 게 네. 너무 이렇게 극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고 극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다 상당히 몸서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지 조절하면서 뭔가 합리적인 우파같이 보이면서 고결하게 가고 싶어해.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저도 이 동감인데요. 이 극우라는 프레임을 누가 만드냐면 좌파들이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솔직히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 못 봤나? 극우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도 돼야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좌, 일본의 적군파, 그리고 스탈린, 모택동 이런 게 극우 극좌입니다. 즉 본인과 자기들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다른 세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극우 극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극좌는 있는 것 같은데. 극좌라고 해야지. 극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은 안 된다고 봐요.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조선일보도 조차도 한 번씩 극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세련된 합리적인 우파를 지향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999 하면서. 그렇죠. 좌파 논리에 말려가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지난주 벌어진 일들 이렇게 보면 민주당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슨 최상병 특검법을 이슈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빨간 해병대 티를 입고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는 최상병 특검 찬성하는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구호 외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아무도 안 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국회 앞에서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윤상현 의원이 제일 나중에 왔어요. 한 명.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와서 잠시라도 앉아있어 주면 뉴스가 되잖아요.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뉴스가 될 텐데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 변호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지금 싸우느라고 바빠요. 서로 싸우느라 바쁜 것도 있고 내가 괜히 저기 가면 극우같이 보일까 봐. 극우 냄새 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 거기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나온 그 해병대 전후 용사들이 어디 그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애국자들이지.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이지. 그러면서 또 이제 선거 때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표 달라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너무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앞두고. 전 이거 나중에 봉합이 돼야 되는데 봉합이 쉽게 될까? 그래서 지금 너무 감정선을 치닫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 큰 리더십이 나타나야 됩니다. 리더십. 그래서 아마도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3년 뒤에 대선이 있겠지만 이 담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 나타나서 원칙을 가지고 통 크게 정리해주는 분이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권 주자가 다 나오신 거잖아요. 뭐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다 나오신 거잖아요. 또 있을 수 있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한 2, 3년 전에는 별로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맞아,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론조사 보면은 한 3년, 대선 3년 전에 제일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이 이낙연 씨였어요. 아, 맞아요. 응. 그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김무성 대표가 한번 지지율 1위 달린 적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 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유권자님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과 초이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아직 한 3주 남았잖아요. 네. 3주 사이에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봐요.